시작하겠습니다. 18번부터 하겠습니다. 또 수액 문제입니다. 수액은 1번 목부에서 수액은 점진적으로 나선 방향으로 돌면서 올라간다. 18번 하고 있습니다. 나선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수액. 그 다음에 2번 수액의 상승은 나선상 목리 구조로 인해 수액은 수간을 골고루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골고루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맞는 거고요. 3번 도관 내 수분이 장력하에 있더라도 아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물분자 간의 응집력 때문이라는 응집력설이다. 그죠? 맞죠? 응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집력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토양학이나 이제 이쪽에서 생리 쪽에서 수분을 다룰 때 두 가지 용어만 아시면 돼요. 응집력과 부착력이 있어. 그러니까 응집력을 하는 물하고 물끼리 서로 하는 거고요. 붙으려고 하는 거. 물끼리 막 물방울 맞히고 그러는 게 뭐예요? 서로 뭉치려고 그러는 거고. 물하고 다른 거, 이런 표면 이런 데 막 적시려고 하는 걸 부착력이래요. 다른 거 하는 거 부착력. 그건데 여기 그 물기둥을 이루는 건 뭐예요? 증산으로 인해서 뿌리에서부터 물이 이제 쭉 저기 증산될 때까지 그 계속 그 도관 속에 물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거는 응집력설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다. 4번 물분자끼리 부착력은 물분자의 수소 이온 결합에 의해 생긴다. 이거는 이제 부착력에 대한 거예요. 부착력이라는 거는 좀 그렇죠. 말 자체가 틀리죠. 물분자끼리의 응집력이라고 그래요. 응집력은 수소 이온 결합에 의해 생긴 거예요. 부착력이 아니고. 그래서 부착력은 다른 물질하고 붙는다는 건데 물분자끼리 이제 응집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부착력이라서 틀린 거고. 5번 수액 상승은 긍정적인 힘. 뭐냐면 태양의 증산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도관의 기포 발생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잎을 만들기 전에 새로운 도관을 만들어서 수액을 상승시키고 전년도에 도관은 사용하지 않는 전략을 취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목을 고르는 거예요. 1번 단풍, 2 밤, 3 느릅, 4 물풀에, 5 음나무. 답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항공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항공제라는 건 뭐냐면 이 구멍이 좀 그 그림 생각나시죠? 구멍이 이렇게 골고루 돼 있는 게 아니고 구멍이 이렇게 띠금띠금 크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현상이 톨리스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기포가 중간에 막 물기둥이 커서 오래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공기 같은 게 중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무 도관에. 그럼 공기방울이 생기는데 이런 게 항공제에서 속도는 빠르지만 공기방울이 생길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 거는 다 죽이고 새로운 거는 옛날 그 도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흠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올 확률이 많으니까 그에 만든 거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만 쓰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거로. 옛날 거는 자꾸 고장이 나서 그 공기방울이 생기니까 새 거를 갖고 쓰는 거가 항공제라는 얘기죠. 그럼 항공제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항공제가 아닌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뭐요? 단풍나무 피해는 상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밤나무, 느릅나무, 물풀의 나무, 음나무는 뭐야? 항공제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단순하게 항공제, 상공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항공제, 상공제. 그러면 항공제, 상공제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알죠. 아니 유튜브에 여기 녹음한 거 보시면 항공제는 저는 한참을 울음 이렇게 써요. 한참을 울었어요. 참나무 한참을 울음 그래서 한참을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참나무 뭐 이렇게
밤나무 한참을 아무튼 한번 말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항공제 꼭 아셔야 되고 상공제는 단풍나무하고 피나무가 상공제. 그러니까 애우기 힘들면 상공제라도 애우셔야 돼요. 단풍나무, 피나무. 20번이다. 나자식물에 대한 설명 틀리는 것은 그래서 나자식물이라는 것은 주로 침엽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주가 노출돼서 배주라는 건 뭐예요? 그 암꽃에 있는 그게 이제 거기 이제 그 열매를 맺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그 남모 세포에 그 배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바깥으로. 속시식물이라는 거면 속시식물은 그 안쪽에 있어요. 그 안쪽에 형성돼 있고 그 나자식물 같은 건 배주가 바깥에 나 있어요. 그래서 나자라는 게 바깥에 있어서 나자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대포자입이라고 그래요. 암컷에 된 걸 대포자. 이게 크니까 그죠? 이 수컷 아니 그 뭐지? 아무튼 이제 암컷 쪽에 암에 있는 거 그죠? 그거는 이제 대포잡이고 실편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식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고 양성화가 없으면 모두 일가화 또는 이가화이다. 이 나자식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성화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꽃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꽃. 보통 꽃 보면은 약간 이제 벚꽃을 이제 예를 든다고 그러면 벚꽃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자 식물이죠. 피자 식물 같은 경우는 뭐야? 그 꽃 안에 뭐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양성화라고 그러는데 그 나자 식물은 그런 게 없어요. 따로따로 펴. 소나무를 생각하시면 소나무 암꽃은 꽃 끝에 핀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 끝에 피고 그 우리가 지금 막 송화가루 날리는 건 그 밑에 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든지 은행나무처럼 따로 암수 이것도 은행나무도 나자식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가화라고 그래요. 암수 딴 그루를 이가화. 일가화는 같은 나무에 피지만은 같은 나무에 이제 암수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양성화가 없어요. 나자식물.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 3번 소철나무와 은행나무는 대표적인 이가화이다. 이가화라고 붙이시고 맞죠? 소철나무 또 뭐 있어요? 버드나무 뭐 이런 것도 있죠. 아 버드나무는 저 피자식물이다 참. 그 요 뒤에 있어요. 이제 아무튼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꼬리화서를 가진다. 꼬리화서는 이렇게 그 꼬리화서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이 피자식물은 이렇게 오리나무 같은 거 꽃 아세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았어요. 버드나무도 그렇게 이렇게 약간 주렁주렁 달렸어요. 이렇게 이걸 꼬리화서라고 그래요. 이건 피자식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여기 보시면 소나무과 나무송 측백나무 이건 일가화예요. 그래서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달리는데 따로따로 핀다는 얘기죠. 그죠? 한 나무에 피는데 일가화라는 거 한 나무에 피는데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나구송, 측백 이런 거는 다 일가화라고 그러고 아까 소철류, 은행나무 틀리잖아요. 그죠? 암수가 다른 나무에 있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이가화라고 그래요. 답은 피자식물에 해당되는 4번이고요. 21번에 있네요. 보면 불완전화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화라는 거는 왜 4대가 있죠. 꽃은 뭐예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죠? 그게 어떤 거야? 버드나무, 자작나무 같은 게 그런 불완전화라고 그래요. 그걸 불완전화라고 그러고 2번 양성화라는 건 뭐예요? 한 나무에 예, 거기 있는 거고 버드나무 그러니까 한 암술하고 완전히 수술하고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걸 양성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양성화인데 버드나무 자작나무도 많고요. 그다음에 3번 아니 단성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버드나무 자작나무는 양성화가 아니고 일가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일가화라는 건 참나무, 오리나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가화는 버드나무, 포플러 같은 경우는 이가화예요. 피자나무 식물 중에서.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불완전류는 버드나무, 자작류. 그러니까 피자 식물 중에서 암수가 따로 있는 건 버드나무, 포플러 이런 식으로 이제 한두 개씩 자꾸 애워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죠? 버드나무, 포플러다. 불완전은 1번하고 5번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완전하는 버드나무하고 자작나무다. 한번 책을 보시고 한번 잘 애울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지우셔야 되겠네. 그 다음에 22번 다음 수정에서 가장 늦게 개화하는 수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히말라야 시다, 회화나무, 자기, 잣나무, 적송 뭐예요? 그래서 3월 가장 일찍 피는 수종은 오리나무, 개암나무. 3월 말경에 개화하는 게 입갈나무, 4월에 하는 게 적송, 5월에 개화하는 게 잣나무, 6, 7월에 개화하는 수종이 자기나무. 자기나무가 좀 늦게 피네요. 5월에 피는 게 잣나무고 6, 7월에 하는 게 자기나무다. 그 다음에 더 늦게 피는 게 있어요. 그 히말라야 시다가 되겠습니다. 히말라야 시다는 10월 중에 핍니다. 그 뒷장 보면 7월, 8월에 하는 게 회화나무가 좀 늦게 피죠. 한여름에 꽃 피죠. 회화나무 많이 하죠. 10월에 피는 게 개입갈나무하고 히말라야 시다가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수종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피자 식물은 중복 수종을 한다. 맞죠? 나자 식물은 단일 수종한다. 뭐 중복 수종이라는 게 뭐예요? 2번 같이 피자 식물은 배에 있는 난자하고 정액이 이제 결합해서 2N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이 배유가 만들어지는데 2개의 극핵과 1개의 정액이 만들어서 3N이 되는 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결합되는 게 2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는 중복이라고 그래. 그런데 나자는 그렇지 않아요. 나자는 이렇게 그 중복 결합이 없고 피자 식물만 이렇게 되는데, 배하고 배유 잘 나와요, 시험에. 배유는 뭐하고 뭐하고 결합해서 2N이 되고, 배유는 뭐하고 뭐하고 결합해서 3N이 됐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4번 나자 식물의 수정 과정에서 난세포의 소기관이 소멸되어 웅성 배우차의 세포질 유전이 이루어진다. 중요해죠, 그죠? 나자 식물 같은 경우는 그 난세포가 먼저 이렇게 없어져요, 수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웅성인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여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4번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웅성 배우체의 세포질 유전이 이루어진다. 보통 암컷에 대한 그 유전자가 많이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자 식물은 그 난세포가 기관이 없어져. 태화가 되기 때문에 웅성 배우체가 거기 들어가서 그 유전자를 갖고 가. 후대에 그걸 유전자가 나오게끔 해요. 이거 중요해요. 의미를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 생식은 종자가 없이 열매가 성숙하는 경우다. 이게 아니고 종자 없이 열매가 맺는 거 있어요. 씨 없는 거. 그걸 단위 결과라고 그랬어요, 전번에. 그죠? 그래서 단위 결과다. 우리 해충할 때도 그랬잖아요. 해충할 때 단위 생식 그때 많이 났죠. 단위 생식은 암수 교잡이 없는 거를 단위 생식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씨가 없는 거는 뭐야? 단위 결과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저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결과로 나타나는 게 단풍, 누룩, 물풀의 자작, 튤립 이런 거예요. 이거 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씨가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외우셔야죠. 단풍, 누룩, 물풀의 자작, 튤립. 이런 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씨 없는 수박, 뭐 씨 없는 포도 이런 것처럼 하는 걸 단위 결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무가 단풍들은 물풀의 자작, 튤립 이런 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24번. 1번 발화생리는 먼저 씨앗이 이제 틀 때는 뭐부터 돼요? 물을 흡수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식물 호르몬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1번 옥신, 2번 지베렐린, 3번 에틸렌, 4번 ABA. 지베렐린이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 수분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지베렐린이 나와서 효소가 있죠. 아까 그 전분 같은 거를 녹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효소예요. 녹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녹여서 물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장 물질이 이제 분해되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포가 분열을 한대. 이제 우리 뭐 곤충할 때 그 알이 막 분열되듯이 이 씨도 세포가 이제 자기 형태대로 막 유분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싹도 나오고 뭐 이렇게 배가 이제 막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제 자 몸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포 분열과 확장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관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 순서 이래 때 났던 문제예요. 책은 찾아보시고요. 페이지 아시는 분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종자가 발화할 때는 지하자엽형이라고 하고 지상자엽형이 있고 그래요. 지하자엽형, 지상자엽형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C 어떤 내용이에요? 지상자엽 C 그냥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상, 지하 이런 게 있어요. 네. C가 크려면은 땅이라고 친다고 그러면 땅이라고 치면은 C가 이렇게 나와요. C가 이제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줄기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C가 있고 이걸 배축이라고 그래요. 배축. 여기 C가 있고 원래 떡잎이라는 게 있죠. 떡잎 아세요? 떡잎 이렇게 보시면 누렇게 있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해요. 이게 배축이라고 해요. 배축. 이게 배축이라고 하는데 떡잎을 기준으로 해서 떡잎이 지하에 잠기는 거 그거를 지하 자엽이라고 해요. 이걸 떡잎을 자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떡잎이 지하에 있다. 지하 자엽형, 지하 자엽. 그래서 떡잎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죠?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지상 자엽형 이렇게 해요. 떡잎을 기준해서 자엽을 떡잎을 자엽을 해요. 나와서 이제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상배축이라고 그래요. 상배축, 배축이라고 그랬죠. 떡잎에서 여기 원래 C 배에 있는 데까지. 이거를 하배축 이렇게 해요. 상배축, 배축이라고 그랬죠. 배축. 이거를 하배축. 밑에 있으니까 하배축, 상배축. 여기서 이제 원래 이거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돼요. 떡잎을 기준해서 그죠? 떡잎에서 이제 원래 영양분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원래 본 되거든요. 이 자엽을 기준해서 땅속에 쓰는 지하자엽. 이 자엽이 지상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게 하는 거죠. 또 지상자엽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오는 거는 하배축이 쭉 크니까 지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배축이 성장하니까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배축이 먼저 나오는 거고 이게 떡잎이 이게 땅속에 있는 거는 상배축이 먼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해되시나요? 기준을 자엽으로 두시고 떡잎이라는 게 자엽이거든요. 자엽을 기준으로 두셔서 자엽이 땅속에 떡잎이 땅속에 있는 걸 지하자엽 떡잎이 지상에 있는 거를 지상자엽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원리는 이게 상배축이 먼저 나오냐 하배축이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상배축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배축이 먼저 나오면 떡잎은 땅 위에 있을까요? 땅 속에 있을까요? 땅 속에 있죠. 상배축이 먼저 나오니까 자엽 위에 있는 게 상배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땅 속에 묻어 있겠죠, 지가. 그런데 하배축이 나와. 그러면 떡잎도 나오니까 지상이 되겠지, 그죠? 지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하자엽이라는 종류는 뭐가 있고 지상자엽이라는 종류, 그런 종자는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자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하자엽은 떡잎이 땅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는 다행히도 애우기 쉬운 대립종자, 큰 종자, 뭐 도토리 같은 거 크죠. 밤 같은 것도, 호도, 개암 아세요? 개암 이런 거는 다 지하자엽이에요. 지하자엽. 설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설명은 뭐예요? 지하자엽은 뭐예요? 상배축이 먼저 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배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응?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발화할 때 배의 하배축이 길게 됐다. 그게 지하자엽인가요? 아니죠. 상배축이 커져서. 그래서 이거는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의미를 아시고 가셔야 되고 이해 안 가시면 다시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요. 4번 종자가 천연광이나 적색광을 받으면 발화가 촉진된다. 우리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얘기했어요. 그죠? 천연광, 가시광성이죠. 그걸 받거나 이러면 발화되는 거예요. 햇빛이 있어야지 종자가 발화돼요. 그래서 맞는 거고 5번 20개 종자가 빛의 파장에 반응을 나타난 거는 뭐야? 여기서 파이토크롬이라는 색소가 있기 때문에 C에 존재하는 파이토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암흑 속에서는 어떤 종자를 해요? 어떤 형태로 띄고 존재를 할까요? 1번 PR, 2번 PFR. 암흑에서는 PR 형태예요. 파레드 형태로 띄우고 있어요. 잠깐 시간만 걸려서 잠깐 안 해요. 파이토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색소는 몇 종류가 있어요? 파이토크롬, 사이토크롬, 크립톤크롬, HIR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잠깐요. 파이토크롬, 크립톤크롬, HIR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그래서 파이토크롬은 파이토크롬 어떤 현상이냐면 처음에 암흑 속에서는 이런 형태로 띄어요. PR. 이 색깔은 어떻게 돼요? 이 색깔. 이 색소 색깔은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광을 받으면 반응하는 광색소예요. 이건 종자에도 있고 뭐 식물에도 있고 그래요.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PR 형태로 존재를 해요. 암흑 속에서는 얻을 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빛이 쬐면은 이게 PFR도 돼요. 적색광을 쬐야죠. 적색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가시광선 햇빛에 있는 걸 띄면은 햇빛을 받으면 이 형태로 이렇게 떠요. PFR 형태로 띄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 PFR이 되면 이게 큰 단에 싹이 터갖고 활동을 한다는 게 막 기도 뭐 이게 뭐죠? 싹도 커서 이제 활동을 하는 단계에 이게 이제 생리적으로도 활성화라고 그래요. 활성화 된다고 그래요. 활성화. 그런데 이렇게 이 상태에 있다가 이 피토크롬의 이제 색소에 원적색광, 그러니까 적색광보다 더 큰 파장이 길잖아요. 적색광, 그죠? 그거보다 더 그 바깥에 있는 원적색광 뭐 그런 거를 줘요. 원적색광을 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PF로 들어가요. 이거는 활동을 안 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색소가 이 색소가 그런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죠. PR에서 PFR로 될 때 어떤 색소를 주냐 이게 아주 쉬운 문제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이 색소에 대한 거를 이제 막 계속 물어보죠. 그 좀 어렵긴 하네요. 그럼 이제 원적색광의 아니 적색광의 파장은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660이라고 돼 있죠. 적색광. 원적색광은 파장이 그 적색광보다 멀리 더 그 파장이 730, 67쪽에 있어요. 파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아무튼 글쎄 또 읽어보세요. 아무튼 읽어보셔야 돼. 시험에 잘 나. 이건 꼭 1회 때도 나고 2회 때 나고 뭐 문화재 이런 데서도 이 색소에 대해서 다 써라. 그럼 A4 한 장으로 다 써야 돼. 문화재 같은 게 그런 시험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서 다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원형 세포 내에 존재한다. 뭐 비교적 낮은 광대 100분의 1 가시광선의 100분의 1에서도 가능한다. 적색광 레드라는 게 R이라는 게 레드고요. 660 FR이라는 게 파레드. 그 적색광의 그 바깥에 파장 긴 거를 파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30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시험 내려면 이거 뭐 충분히 뭐 이거 막 꽈서 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셔야 돼. R이 레드라는 뜻이에요? 예, 파레드. PR에서 예. P는 파이토크롬, 피토크롬이라는 아, 얘기고, 그래요? 파이토크롬이라는 얘기고, R이라는 건 레드고, 파레드라는 거는 피토크롬 파 레드라는 거, FR이라는 거. 멀리 있는 레드의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나올 것 같아요. 책이 73페이지도 있고 335페이지도 두 군데 그 얘기에 동작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그 특징, 335페이지에도 있어요. 특징 있고, 뭐, 저기 67쪽에 보면 이게 시스형이 있고 트랜스형이 있어요. 시스형은 그대 있는 그 PR 형태고 시스형이에요. 이게 작동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이게 뭐야? 어떤 형태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드 빨간 빛을 줬을 때 작동했다가 또 스위치를 끄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적색광을 또 줘요. 그러면 꺼지죠. 이게 가역적이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역적이다. 뭐 이것도 뭐 비활성할 때는 뭐 시스형이야 트랜스형이야도 물어볼 수 있어요. 맨 67쪽 맨 위에도 있죠. 이게 스위치를 딱 넣잖아요. 이걸 트랜스형으로 바뀌어요. 이게 벌어지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낼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존재하냐, 뭐 피룰로 돼 있냐, 뭐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응? 충분히 낼 수 있고 몇 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 갖고 파레드 이런 걸 갖고 뭐를 해요? 이게 밤낮의 길이를 일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까 식물이 어떻게 낮의 길이가 짧고 길은 걸 알겠어요. 이게 파이토크롬, 피토크롬이라는 거를 하는 거고요. 68쪽에 보면 크립토크림이 있어요. 크립토크림은 뭐예요? 우리 불광성 할 때 있죠. 옥신이 가서 불광성이 있어요. 이걸 청색광 효과예요. 파이토크롬은 적색하고 관계에 있는데 이 불광성 이런 거 있죠. 불광성. 네? 불광성이라는 건 뭐예요?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를 불광성인데 그거는 크립톤크롬이라는 색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파장이 얼마예요? 320에서 450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장 센 저기는 450 나노미터 청색광이라고 그래서 청색광이나 보라색 색소이기 때문에 크립톤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립톤크롬하고 피토크롬은 같이 작동을 한다. 거의 비슷하게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고광도 반응이 있죠. 고광도는 이제 빛이 좀 셀 때 일반 크립톤크롬보다 100배 정도 됐을 때 광도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호 가역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한계 흑각정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역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 흑각정뿐 69쪽 거기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 엽록소도 색소죠. 엽록소도 이 색소 같은 색소니까 엽록소에 대한 것도 쫙 알아두셔야 다 알아두셔야. 네, 넘어갈게요. 이제 25번입니다. 옥신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다. 1번. 옥신은 호르몬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천연은 IA
사크룰로 IA, PA, IBA 등이다. 합성이 있고요. 호르몬도 합성할 수가 있거든요. 천연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연이냐 합성이냐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천연은 여기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합성이 되겠죠. 운반은 목부나 사부를 통해 이동하지 않고 유관 속에 인접해 있는 유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옥신의 속도는 어떠냐? 탄수화물보다 느려요. 근데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서 답이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신 호르몬은 주광성이라든가 아까 주광성, 빛에 따라서 불지성. 뿌리는 또 반대로 움직이죠. 그걸 불지성 아니면 뭐 그런 거. 개화, 정화우세, 키 크고 라는 거. 꽃피고 이라는 거는 옥신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지베렐린 역할에 대한 거 아닌 것은 그래서 세포분열과 기관연성 2번 목부식물의 개화 및 결실 이거는 시토킨의 역할이에요. 답이 1번하고 2번이고요. 3번 같이 뭐 종자 휴면 타파할 때 그렇죠. 종자가 휴면 타파한다 이때는 지베렐린 아까 식물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지베렐린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 생장 키 큰 것도 옥신처럼 지베렐린도 그런 역할을 해요. 지베렐린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로제트 형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키가 짤딱하게 되는 이 그 작물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과수의 단위 결과라고 그랬고 단위 결과 뭐예요? 씨 없는 수박 계속 얘기해. 씨 없는 거 이런 거는 지베렐린 때문에 그래. 지베렐린 갖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포도 같은 것도 씨 없는 거 그런 거 지베렐린으로 처리를 한대요. 27번 아부시식산 이게 ABA거든요. 아부시식산이 그러면 15개의 탄소를 가진 세스티테르펜 일종으로 이소프렌의 3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소프렌은 뭐야? 탄소가 몇 개? 5개. H가 8개예요. 그런데 요게 3개가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C는 15개. H는 뭐가 되겠어요? 38에 24. 그죠? 24니까. 요게 이소프렌 종류의 하나예요. 호르몬인데 ABA가 세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ABA는 극성이 있다? 없죠. 그죠? 극성이 있는 거는 옥신만 있는 거예요. 호르몬 중에서. 그 다음에 3번 ABA의 가장 생리정지인 효과는 생장 정지를 유도하는 거죠. 그죠? 생장 정지하는 거죠. 그죠? 겨울 되면 탈릭, 잎을 떨어뜨리고 그런 게 다 ABA 역할이 하는 거예요. 생장 정지하고. 또 언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까 기공할 때. 기공이 열릴 때 작동한다. 2번 기공이 닫힐 때 작동한다. 닫힐 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지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멈추고 할 때는 이게 생성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해요. 5번처럼 환경으로부터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호르몬이 방출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종류예요. 아브시스하고 뭐가 있어요? 에틸렌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뭐 생장 정지도 되고 눈과 종자의 힘원을 유도하는 게 그거예요. 가을 되면 잎 떨어뜨리고 그런 게 다 이제 ABA가 막 그런 호르몬 캐릭터이고요. 28번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과일의 성숙과 저장에 영향을 주는 액체 호르몬이다. 에틸렌은 기체 형태예요. 과일이 성숙하면 막 익잖아요. 따다 놓으면 그때 뭐냐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틸렌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다 읽어보시고요. 뭐 이게 침수됐을 때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옥신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뭐 그거 이것도 스트레스 줄 때 나타나고 뭐 지용성 뭐 지지 원형 비만은 쉽게 복제가 된다. 끝났죠? 어려우시죠?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그렇지. 1번 들어가겠습니다. 수목에 대한 설명이다. 틀지 않은 것.
다년생이다. 2번 영양생장과 생장에 많은 영향을 투여한다. 틀리죠 이거 그죠? 2번 어디에 수목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크는 데만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수목은 나중에 뭐 나중 일이고 얼른 커서 자기 위치를 확보해야지 그죠? 광합성도 이제 나중에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생식에 뭐 에너지를 투여하면 안 되겠죠. 2번도 답이고요. 3번 수목이란 형성층에 직경이 굵어지는 2차 생장을 하는 거다.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하다고. 4번 일반적으로 키가 크게 자란다.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경쟁으로부터 햇빛을 막기 위해서. 수목 종류에는 상수리, 소나무, 배롱, 뭐 대나무가 있다. 대나무도 치나요, 안 치나요? 여기서 나무로 쳤는데, 그죠? 책에는 대나무도 친다고 그랬나? 친다고 그랬죠. 7번에 보면. 맨 밑에 단지역 대나무류하고 청미래는 목본이고 나머지는 모두 총분이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어떤 게 되겠어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답은 2번이에요. 고치셔야 되고. 2번 다음에 영양구조와 생식구조 아시죠? 영양기관은 그냥 잎, 종자 뭐 이런 게 그런 게 영양구조고 생식은 꽃, 열매, 종자. 그래서 1번 맞고 피자식물은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꽃잎, 수술, 암술, 꽃받침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완전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피자식물의 미씨는 씨방 속에서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배낭, 주심, 주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2번에 꽃받침이 빠졌네. 그죠? 완전화가.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꽃받침이라는 게 빠졌어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해야지 완전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피자식물의 성숙한 미씨의 배낭에는 반족, 난세포, 극핵, 조세포가 있다. 이거 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281쪽에 한번 그림을 보시고 가자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식물 하시는 분들은 뭐 중요하니까 그 피자식물의 성숙한 대주의 모양. 그래서 281쪽에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반족세포 찾으셨어요? 반족세포가 몇 개예요? 3개가 있죠. 그죠? 극핵이 2개. 그죠? 가운데 극핵이 2개. 난세포가 하나, 조세포가 2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배가 8개로 이제 성숙된 거예요. 뭐냐면 세포 분열을 몇 번 했겠어요? 처음에 감수 분열에서 4개의 난세포를 만드는데 4개의 난세포 중에서 하나만 살아남고 하나가 몇 번을 해야지 8개가 되나요?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8개 되고 3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감수 분열을 한 번 했다가 감수부터 2번을 해서 이제 4개를 만들어 놨는데 4개에서 또 3번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개의 극핵하고 난핵하고 합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극핵하고는 정핵하고 합쳐져서 배유가 된다고 했어요. 극핵은 배유. 몇 N이 돼요? 3N이 되죠. 극핵이 2개고 정핵은 N이니까 3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난세포 하나에다가 정액 하나가 N하고 N 플러스가 되면서 2N이 되는데 이건 뭐예요? 배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꽃이 수술이 딱 묻는 순간에 이 2가지가 해서 그래서 피자식물 중복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영양구조는 뭐 잎, 줄기, 뿌리 다 있을 거고. 다음 중 분열 조직이 아닌 거 답은 몇 번이에요? 눈, 배, 수선, 유조직, 기공 뭐예요? 분열 조직이라는 거는 크는 거예요. 큰 거, 그죠? 그래서 눈, 배, 기공, 뭐 수선, 유조직 이런 거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조직 알아두셔야 눈, 뭐, 배, 생장점, 뭐, 뿌리, 분단 중에 형성층, 수선, 유조직 이런 게 다 분열 조직이 되겠고요. 그 표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잘 난다고. 페이지 11쪽에 있네. 꼭 다시 한번 또 보셔야 그거 다 의미 아시겠어요. 4번 다음 입에 대한 거. 입에 대한 거 중에서 이제 기공이 있죠. 기공은 반족 세포로 돼 있죠. 기공이라는 건 뭐 두 개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답 1번도 틀렸어요. 안쪽은 세포벽이 두껍죠, 그죠? 저거는 가늘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1번 답이고요. 2번 아까 해면 조직은 뭐 책상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아까 직각으로 돼 있는 게 뭐예요? 책상 다리처럼 된 거. 책상 조직이죠. 2번은. 3번 맞고요. 해면 조직도 엽록체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기공은 뒤에 있고 뭐 쌍떡잎은 입자로 잇목 턱잎으로 그 외떡잎은 잇몸과 외집으로 이렇게 있다. 쌍떡잎 외떡잎 뭐 그냥 구분하시면 되고 5번 눈에 대한 게 있었어요. 눈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눈은 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애가야 되는 거죠. 아마가 아니고 4번 줄기와 잎 사이에 겨드랑이에 생긴 눈을 애가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6번 수목의 먹보직이 행당면이다. 이건 뭐예요? 크죠? 크니까 뭐예요? 이게 항공계죠. 항공계 맞나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크지 않은 것 같아? 크지 않은 거로 나왔네요. 그죠? 답을 보니까 상공제. 네, 상공제. 골고루 돼 있으니까 상공제. 네, 상공제고 맞고요. 1번 상공제 맞고요. 2번 대표적인 건 단풍나무, 피나무 꼭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봄도간을 춘제, 여름도간을 추제라고 한다. 크기가 같다? 상공제는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나이테 폭이 넓다? 좁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수질의 재질이 균일한 편이다? 아니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이게 두꺼운 잎 있고 얇은 게 있어요. 어떤 게 두꺼운 게 음엽, 양엽 어떻게 나누나요? 두꺼운 거는 양엽, 그죠? 얇은 거는 음엽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 1번 A는 B보다 엽록수 함량이 많다? 맞죠. 틀리죠. 음엽이 지금 얇지만은 그늘에서 광합성을 저기 하기 위해서는 저기 한 거예요. B가 더 넓은 거예요. B가 더 저기 한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2번 그 다음에 책상 조직은 A는 저기 하죠. 촘촘한데 B는 엉성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는 수간의 안쪽의 음엽, B는 수간의 바깥쪽에서 자라는 양엽에 해당된다. 틀리죠? 틀리게 하겠어요. 그죠? A는 양엽, B는 음엽 이렇게. A, B는 빛보다는 수분 함량의 차이에 의한 결과다. 틀리죠? 수분 함량이 아니고 빛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B는 A보다 내건성이 떨어지고 기공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네, 맞죠.